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아무래도 남자 직업이 간호사라 하면 아직도 편견 섞인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제가 원해서 간호사가 되었고 현재 직업에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가끔씩 근무하다가 여기 올라온 사연을 종종 듣곤 합니다만 직접 이렇게 사연을 써서 올리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사실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굉장히 아끼는 늦둥이 여동생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사연을 들으며 배우자 몰래 바람피는 몹쓸 남자가 많아 혹시나 저희 여동생도 그런 남자를 만나게 되는 건 아닐까 오빠 된 도리로서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다른 집은 오빠 동생 사이가 나쁜 집도 많다던데 저랑 제 여동생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지 제가 굉장히 아끼거든요. 저와 여동생은 나이 차이가 13살 납니다. 그러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 대신 줄곧 제가 돌보고 밥도 챙기고 해서 아빠 같기도 한 오빠죠. 그래서 아직 제 눈에는 응석바지이나 다름없는 여동생이 혼기가 차도 특별히 결혼의 뜻이 없어 보이는 걸 보고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 편식도 냅두면 커서는 알아서 골고루 잘 먹듯 저희 여동생도 얼마 안 있어 언제 만나서 언제 연애했는지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다며 저희 집에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그게 지금의 매제입니다. 매제는 같은 남자인 제가 보기에도 인물 좋고 집안 좋고 성격도 예의 바르고 해서 참 괜찮다. 저 남자면 저희 여동생을 맡겨도 걱정 없겠다 싶었습니다. 둘이 행복하게 살라고 축복하고는 이제 한시름 놓나 싶었는데 문제는 매제네 가족들이었습니다. 결혼하면 여동생의 시댁 식구가 될 사람들이 하나같이 참 별로였어요. 상견례 겸 양가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밥을 먹는데 대놓고 저희 부모님이나 제 직업을 묻질 않나, 연봉을 묻질 않나, 통장에 돈은 많이 모아두셨냐며 돈 없는 소리도 해서 그때 제 표정이 좀 굳어 있었는데 그걸 보고는 그냥 우스갯소리 한 건데 왜 그렇게 정색으로 받아치냐며 말도 함부로 못하겠다며 무섭다고 하는 겁니다. 보다 못한 매제가 뜬금없이 저를 두고 병원에서 일한다고 하면서 말을 잇더군요. 매제 나름대로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꺼낸 말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 요즘 허리 아프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병원 갈 일 생기면 형님 계신 병원으로 가면 되겠다. 그치? 하면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애쓰는 게 눈에 보였죠. 순간 매제의 부모님들이 상견례 자리 중 그나마 제일 흥미있어하는 눈으로 그럼 의사신 거냐고 묻더군요. 제가 의사는 아니고 간호사입니다 하고 말하니 다시 표정을 구기시면서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면 뭐 됐어요 하고 혀를 차더군요. 그런 태도를 보고 있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났지만 옆에 앉은 여동생을 봐서 끝까지 참았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불쾌한 기억으로 남아있네요. 뭐 따지고 보면 매제네 집안이 어마어마하게 잘 살기는 합니다. 매제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시고 어머니는 전직 외교관에 지금은 유명한 아트 갤러리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군요. 매제도 자기 아버지 계신 대기업에 입사해서 능력 탓인지 집안 탓인지는 몰라도 직급도 나이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사돈댁이 평균보다 훨씬 잘 살긴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 집안도 뭐 그렇게 못 사네 마네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도 배움이 넓지 않다 뿐이지 유명한 식당을 차려서 이미 지역별로 점포가 여럿 있습니다. 어차피 다 먹고 살자고 대학 가는 시대에 학력이 무슨 소용인가요? 돈만 많이 벌면 된 거 아닌가요? 그동안 저나 제 여동생 재벌 2세만 아니다 뿐이지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자랐고 그런 와중에도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부모님 가르침을 받고 바르게 컸습니다. 한 번도 부모님이 장사로 돈 버는 걸 부끄럽다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매제네 집안은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더군요. 여동생에게 나중에 듣기로는 배운 것도 없는 장사꾼 집안이랑 어떻게 한 식구가 되냐며 결혼 전부터 말이 많았다 해요. 여동생도 결혼 전부터 심각한 시댁 등살에
매제와의 결혼을 다시 고민했지만 매제가 무릎까지 꿇고 제발 다시 생각해달라며 말려서 결국 둘은 애매한 양가의 분위기 속에서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축복하는 분위기라고는 말 못하겠네요. 솔직히 그렇게 웃음기 빠진 결혼식은 제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결혼식 시작 전 양가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도 사돈댁은 일가 친척들에게 가서 제 여동생을 두고 아마 세상에서 결혼 제일 잘한 사람일 거야. 신데렐라 뺨치고도 남을걸? 하면서 낄낄대더군요. 뒤에서 듣고 홧김에 이걸 엎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다가 웨딩드레스 입고 신부 대기실에서 자기 결혼식 기다리고 있을 여동생 체면을 생각해서 그냥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결혼 비용을 두고 매제네 집안에서 아파트고 뭐고 결혼 진행 비용을 다 대겠다는 걸 제가 극구 반대해서 양가에서 반반씩 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만약 매제네 집안에서 전부 부담하면 결혼 후에 여동생이 시부모 눈치 때문에 제 명에 못 살까봐 걱정돼서였죠. 지금도 신데렐라네 뭐네 있는 유세 없는 유세는 다 부리는데 시댁에서 결혼 비용 다 든다는 건 절대 저희 집안에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던 간에 여동생을 시댁에서 벙어리로 살게 하는 걸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사실 까놓고 말해서 사돈댁이 좀 더 명예 있는 직업군이다 뿐이지 돈으로만 놓고 보면 장사하는 저희 집안 수입이 더 클 겁니다. 그리고 사돈댁에서 자꾸 여동생더러 땡 잡았네 하면서 은근슬쩍 자기 아들 자랑을 하는데 매제랑 저희 여동생 중에 놓고 봐도 여동생 학력이랑 수입이 좀 더 앞서요. 여동생은 저보다도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갔다가 변호사로 지금 대형 로펌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아직 신참이긴 하지만요. 아무튼 따지고 보면 저희 집이나 여동생이 꿀릴 게 전혀 없는데 자꾸 사돈 쪽에서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는지 슬슬 그냥 넘어가기가 힘들어지더군요. 그때까지도 여동생이 시댁에서 그딴 취급받고 평생 살 바에야 언제든 이혼해도 아직 젊고 애도 없어 새 출발하기에도 무리 없다 생각했는데 얼마 안 있어 여동생이 임신 소식을 전하더군요. 아이까지 생긴 마당에 시댁 문제로 이혼할 수는 없고 애당초 여동생은 워낙에 순한 성격이다 보니까 시댁에서 아무리 저희 집을 폄하해도 겉으로나 좀 까칠하시지 속은 따뜻하신 분들일 거야 하고 넘어가는 일이 다반사라 이혼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어 보였습니다. 속 없는 여동생의 태도에 답답한 건 저였죠. 하루는 임신 축하 겸 아내와 함께 여동생네 집을 찾아가 이런저런 선물도 주고 맛있는 음식도 시켜서 같이 먹는데 아내가 여동생에게 아이가 딸이었으면 좋겠냐 아들이었으면 좋겠냐 묻더군요. 여동생이 잠시 고민하다가 하는 말이 자기는 딸이었으면 좋겠는데 남편이나 시댁에서는 아들이길 바라는 것 같아서 사실 둘 다 상관없대요. 둘 다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더군요. 시간이 지나 여동생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동생이 아이를 낳고 병원에 찾아와서는 조카를 보고 어쩜 이렇게 잘생겼냐며 자기 아들을 똑 닮았다고 좋아라 하시는데 그것마저도 꼴보기 싫었네요. 그 무렵 저와 아내 그리고 제 두 아들도 여동생이 사는 동네 근처로 이사와서 여동생 부부와 교류가 더욱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매제네 가족이 문제일 뿐이지 매제 하나만 두고 보면 나이 차이가 좀 있는데도 저랑 잘 통하고 관심사도 비슷해서 종종 아침마다 운동도 같이 다녀오곤 했습니다. 요즘 살이 너무 쪄서 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하니 자기도 저처럼 더 건강하게 살아야겠다며 같이 가도 되냐고 물었었죠. 저와 매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여동생도 원래 제 아내가 저와 결혼했을 때부터 아내를 친언니처럼 잘 따라서 여동생 부부랑 조카 그리고 저희 식구 이렇게 다 같이 캠핑도 가고 가까운 곳에 펜션 잡고 물놀이 하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부터 매제네 집안이 슬슬 휘청이기 시작하더군요. 매제네 아버지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죄목으로 경찰 조사를 받질 않나. 매제네 아버지가 임원진으로 계신 회사에 취업하고 높은 직급으로 승진한 것도 취업 비리가 얽혀있는 거 아니냐고 지속적으로 말이 나와서
매제네 아버지는 물론 매제까지 젊은 나이에 불명예를 안고 퇴사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매제네 어머니도 말만 아트갤러리 소유자일 뿐 사업 수완도 없고 예술에 관한 지식도 없어서 그냥 과시용 갤러리에 불과했는데 집안 사정이 휘청이니 아트갤러리 운영도 어려워져 헐값에 팔았다 하더군요. 그래도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매제가 직장을 잃었으니 여동생이 어떻게 사는지 걱정돼서 전화했더니 그래도 갖고 있는 부동산이 좀 있어서 그걸로 버티고 있다고 말해주더군요. 그리고 아버님이랑 매제가 이참에 아예 새로 사업체를 하나 차릴 계획이라고. 그러면 자기도 사모님 소리 들을지도 모른다며 해맑게 좋아하는 목소리를 듣고 생각했던 것만큼 상황이 심각하지는 않은가 보다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사업을 한답시고 가진 부동산을 팔아 사업 자금으로 쓰고 사업 특성상 이리저리 돈 나갈 때가 많이 생기다 보니 사돈의 집안 사정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더군요. 시간이 좀 더 지나서는 여동생이 부모님께 창피함을 무릅쓰고 돈을 빌리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그 뒤로 매제네 사업이 어느 정도 규모가 생겨 많지는 않아도 수익을 좀 거두었는지 다시 돈을 빌리거나 하는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제가 자기 아버지와 새로 시작하게 된 사업 때문에 바빠지게 되면서 더 이상 저와 함께 아침 운동을 하러 갈 수도 없었을 뿐더러 자기 아내인 제 여동생에게도 점점 소홀해지는 것 같더군요. 그렇지 않아도 집안에 돈 좀 많다는 걸로 결혼 전부터 유세 떨던 사돈댁이 지금은 돈도 없는데 여동생에게도 잘 못해주는 꼴을 보고 있자니 답답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 여동생은 성격이 너무 순해서 서운해도 다 참고 있을 게 뻔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내가 이야기해주길 자기랑 쇼핑할 때 잠깐 스치듯 요즘에 외롭다고 털어놨다 하더군요. 저도 남자로서 가정을 위해 충실하게 일하다 보면 오히려 가족들에게 소홀해질 수도 있다는 걸 잘 알아서 같은 남자이기도 하고 매제랑 친하기도 한 제가 따로 매제를 불러 여동생 자존심 상하지 않게 얘기를 전해줘야겠다 싶었습니다. 점심시간일 때 일찍 퇴근해서 점심이나 사주면서 가볍게 얘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매제와 매제네 아버지가 일한다는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이 가득 차서 사무실이 보이는 근처 골목에 차를 주차한 뒤 미리 전화하려고 차 안에서 핸드폰을 만지고 있었는데 매제가 자기 아버지와 함께 사무실을 나오는 겁니다. 반가운 마음에 창문을 열고 매제를 크게 부르려다가 뒤따라 나오는 여자가 매제에게 뛰어가 나란히 걷는 걸 보고 행동을 멈추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보통 사이로는 안 보이는 두 사람은 사돈댁과 화기애애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며 한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더군요. 전에 라디오에서 이런저런 사연을 들은 기억이나 놓치지 않고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전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리곤 저도 뒤따라가서 칸막이가 높게 쳐진 뒷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돈댁도 자리에 있어 동행한 여자가 매제의 상간녀가 아니라 뭐 사촌동생이거나 비서인가 싶어 병원 진상 환자 때문에 늘 들고 다니던 녹음기도 켜놓고 기다리는 게 유난 떠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의심을 거두지 않고 따라오길 잘했단 생각이 들더군요. 잘 먹겠습니다, 이사님. 이제 그냥 아버님이라고 부르려무나. 애도 가졌겠다. 이제 슬슬 결혼 준비도 하고. 네, 그래야죠. 근데 그쪽에서 이혼해줄지 모르겠어요. 끝까지 버텨도 무조건 이혼해야지. 하여튼 빈대같이 달라붙어서는. 네 엄마도 싫어했지만 이제와 말하건대 나도 네 결혼 극구 반대였다. 수준 맞는 사람끼리 놀아야지. 어딜 알지도 못하는 집안 여자랑. 죄송해요, 아버지. 그래서 이제 이혼하려고 하잖아요. 이혼하고 나면 바로 결혼하자. 배 나온 채로 드레스 입기 싫단 말이야. 지금부터 미리미리 식장 잡아놓고 준비해야겠어. 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들은 대로 이해한 내용이 이게 사실이 맞나 싶었죠. 매제가 여동생이랑 이혼하고 자기 애를 가진 다른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사돈댁도 그걸 알고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걸. 이걸 말하면 세상 어느 사람이 쉽게 믿을 수 있겠어요. 선명하게 녹음된 파일을 들고도 이걸 여동생에게 사실대로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알면 누구보다 상처받을 거고, 그렇다고 뒤에서 이런 작당을 하는 걸 눈 감고 있기엔 제 여동생이 너무 불쌍했어요. 결국 녹음본과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여동생에게 털어놨죠. 그랬더니 여동생이 자기도 설마 했지만 자기 아이 아빠니까 끝까지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걸 보는 제 마음이 다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직 아들도 2~3살밖에 안 먹었는데 이해 두고 자기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혼해도 결국 그 상간녀랑 상간녀 뱃속에 있는 애랑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냐고 오열하더군요. 맞는 말이었어요. 우는 모습을 도저히 가만히 눈뜨고 지켜볼 수 없었던 제가 여동생을 이끌고 그 자식들이 있는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상간녀와 매제네 아버지는 없고 매제 혼자 있더군요. 여긴 어쩐 일이냐고 당황한 목소리로 말하는 매제 앞에 녹음본을 틀어주면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긴, 이것 때문에 왔지. 녹음 내용을 전부 들은 매제가 누나를 굴리면서 여동생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여보, 다 오해야. 이거 아버지가 시키셔서 그런 거야. 그 여자가 다른 회사 사장 딸인데 그 여자랑 새 살림 차리면 그 여자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이사 자리에 앉혀주겠다고 해서. 우리 집 사정 많이 안 좋아진 거 당신도 알잖아. 그래서 그랬어.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 당신이야. 변명하는 꼴이 가짠더군요. 그래도 여동생은 마음이 약해서 혹시 넘어가면 어떡하나 걱정하던 차였습니다. 여동생이 무릎 꿇은 매제를 발로 까더군요. 순식간의 일이었어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매제가 아까보다 더 놀라서 동그래진 눈으로 여동생을 쳐다보았습니다. 넌 진짜 인간도 아니야. 우리 애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네가 무슨 꽃뱀이야? 다른 여자 꼬셔서 인생 피게? 당신 아버지도 그래. 그동안 우리 집더러 교양 없네 뭐네 해놓고는 이딴 식으로 비리 저지르고 아들 팔아먹고 해서 그렇게 잘 살았던 건가 봐? 이혼이 그렇게 하고 싶어? 이혼소송 준비해. 그렇게 원하면 해줄게. 내 로펌에 연결된 모든 인맥 다 동원해서라도 위자료 두둑히 받아낼 거니까 다 준비하고 있어. 그리고는 휙 돌아 먼저 나가더군요. 전 손 좀 더 봐주려던 걸 혹시나 소송에 방해될까 싶어 참았습니다. 그날 바로 이혼 소장을 접수한 여동생이 차라리 후련하다는 듯 말하더군요. 사실은 자기도 한 게였다고. 처음부터 우리 집 그런 식으로 낮잡아보는 집안인 걸 알았으면 결혼 안 하는 게 맞았다고. 자기 때문에 저랑 부모님까지 욕보이게 한 것 같아 미안하대요. 전 다 필요 없고 네가 행복하기만 하면 됐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네요. 여동생의 이혼 소송은 순조롭게 준비되었어요. 절차를 밟아가던 도중 여동생 시댁으로부터 협박 전화도 몇 번 왔습니다. 당장 소송 취하라느니, 죽고 싶냐고 가만 안 두겠다느니 이런 말들이요. 당연히 이것도 다 녹음해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여동생이 어젯밤 매제한테 전화가 왔다 하더라고요. 매제가 술 마시고 울면서 상간녀가 아이를 유산했다면서, 뿐만 아니라 회사 사장이라던 상간녀 아버지는 이혼남인 자기랑 만나는 걸 반대해서 그 여자랑은 헤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갈 곳이 없어졌다고 전에 잘 살지 않았냐며 둘이서 다시 맘 잡고 살아보자고 연락 왔다 하더군요. 딱 보니 상간녀가 아버지랑 의논도 없이 그냥 이사직에 꽂아주겠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해놓고 막상 애까지 임신해 놓으니까 조바심에 빨리 결혼하자고 보챘던 것 같아요. 조강지쳐 버리더니 꼴 좋더군요. 재판 결과는 당연히 여동생이 승소였어요. 이제 쥐뿔도 없는 매제가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양육비며 위자료를 갚아나갈지 궁금하네요. 물론 안 주고 버팅기면 또 그건 그거대로 고소에 들어갈 생각이라고 여동생이 말해주더군요. 자기 소득만으로도 아이 키우는 데는 문제없지만 최소한 자기랑 자기 집이 서론받고 산 거에 대한 보상은 톡톡히 받아내야겠다면서요. 저도 동감했습니다. 그 뒤로는 매제네 본가 집도 팔아서 겨우 위자료를 지불하고 이런저런 불명예스러운 일 때문에 죄취업도 못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전해 듣긴 했는데 이제는 아예 소식을 모르겠습니다. 뭐 죽었는지 어쨌는지 매달 양육비만 들어오면 그만이죠. 양육비 들어왔다고 여동생이 말하는 거 보면 살아는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여동생은 아이 기르고 열심히 일하는 데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아직 젊은 데다 외모도 출중해서 주변에서 들이대는 사람도 몇몇 있는 것 같던데 자기는 아직은 별 생각 없다고,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그런 걸로 상처 안 받을 나이쯤 되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고 하네요. 여동생의 의견이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라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동생과 조카 둘이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많이 도울 예정입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